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년 동안 실질 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세부터 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오르면서 실질 금리를 2018년까지 23년간 3%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 금리란 통화 안정증권 1년물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라며 고령화 효과가 한국의 실질 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지속하면 실질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5개월 만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8,10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2조 470억 원어치를 산 이후 5개월 만에 순매수입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1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케이맨 제도, 호주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던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은 순매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은 593조 원으로 시가총액의 33%에 달하는데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액 중 42%를 차지하며 보유액이 가장 컸습니다. 채권은 2조 5천억 원 순회수에 3개월째 순회수를 지속했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12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의 6.8%를 차지했습니다.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가까이가 지난 가운데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발표 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부터 27일간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의 계약 건수는 1,5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27일간 7,149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거래량 비중은 26%에서 13%로 절반이나 줄었고 특히 15억 원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4%에서 0.58%로 급감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대책 발표 이후 증가했고 실거래가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5년 내에 북미 시장에서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와 마크 델로소 제네시스 북미 담당 최고 경영자는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에서 진행한 판매 전략 브리핑을 통해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연간 판매 72만 8천 대를 이룬 뒤 2025년 판매량 100만 대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자로서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선보였습니다. 새 판매 전략으로는 스포츠 유틸리티차 시장 공략 가속화와 경쟁력 있는 신차 투입, 제네시스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의 포인트를 펼쳐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부진 속에서도 현대차는 2018년 대비 판매량이 4.7% 증가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임상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중국 의약품관리국에 항암제 SB8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안에 임상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8년부터 중국에서 진행 중인 램시마 임상 3상 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대용제약도 지난달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5년 207조 원에서 올해 30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시총순위 18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초 28위에서 10개 단위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작년 1월 2일 231조 원에서 지난 9일 349조 원으로 118조 원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38,750원에서 58,600원으로 51%나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순위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2020 이데일리 신년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신년 음악회는 지휘자 정나라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연주자와 성악가, 뮤지션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졌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박쥐소곡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피아니스트 문정재, 소프라노 임수현, 테너 허영훈의 클래식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2부에서는 뮤지컬 배우 이지훈이 열창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수성 무용수들의 발레 공연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서로의 소리를 조율하고 화음을 맞추자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데일리 신년 음악회로 희망찬 올해의 시작을 함께 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LG전자가 CES 2020에서 CES 최고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총 119개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 장관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 미국 이란 간 무력 충동으로 갈등이 커지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국산 SUV 10대 가운데 한 대가 친환경차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량도 전년보다 33.6% 증가하면서 판매량과 판매 비중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산처럼 쌓여있는 글로벌 기업 부채로 인해 세계 경제가 산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